그럼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녁이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엄청난 대통령을 만난 일대 조선명을 받아가겠다는 것을 경제적 분명을 극복 후에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단장을 열어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선택 기호 3번 손학규.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저녁이 있는 삶, 마음 편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에 왔습니다. 저 손학규, 저의 고향 경기도에서 대역전의 드라마로 정권교체 이뤄내고자 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저 손학규의 꿈의 현장이었습니다. 경기도를 땀으로 적시고 세계를 누비면서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정열을 바쳤던 경기도지사 시절은 제 일생의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신명나게 일했고 도민들은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었고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이었습니다. 저 손학규, 경기도의 꿈을 이제 대한민국의 꿈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경기도민들의 자부심을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여기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5년, 대한민국은 총체적 도탄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국민들은 먹고 살기조차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사회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은 갈등을 넘어 분노의 사회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위기는 내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중국을 거쳐 우리 경제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육자 회담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의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양극 체제의 긴장은 꾸준히 높아지고 러시아의 통진 정책과 일본의 영토 분쟁 및 과거사 논란 등 동북아는 국제 정치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소신과 철학으로 무장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는 준비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 손학규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하여 감히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국민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도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의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369 민생정책으로 300만 실업자, 600만 자영업자, 900만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소하고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복지사회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복지 재정을 뒷받침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서도 저의 검증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확실하게 펼쳐나가면서 동시에 기업 마인드를 위축시키지 않고 투자와 혁신을 적극 이끌어내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적극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서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2013년부터 열어갈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남북관계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대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하여 남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통한 남북연합을 임기 내에 실현하고 한반도 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고 좋은 교육이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가 되고 행복의 원천이 되도록 교육의 근본을 바꾸겠습니다. 아이들과 딴 가진 어머니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저 손학규가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살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총선 우리 민주당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야권 대통합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 속에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권을 장악한 특정 세력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개파 패권주의로 국민을 등 돌리게 만들고 결국은 하늘이 준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담합, 밀실공천, 패권 정치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짜여진 각본, 감동 없는 경선, 부실한 경선 관리로 축제가 되어야 할 민주당 경선에 잔물을 끼얹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곳 경기도에서, 내일 서울에서 감동과 역전의 대국민 드라마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의 혈로를 뚫을 것인가, 짜여진 각본, 오만과 패권의 시나리오로 12월에 통곡을 예매할 것인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은 무엇입니까? 부패한 패배, 무난한 패배, 매없는 깃발입니까? 역사와 국민을 위한 감동과
대역전의 깃발입니까? 우리는 승리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만과 패권에 짜여진 각본에 생명력 없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신, 민주당의 정의, 민주당의 용기가 불꽃으로 횃불로 덜불로 타오르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생동감 넘치는 국민 승리의 드라마를 써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곳 경기도에서 바로 저 손학규와 함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5년 우리 민주당 어떻게 다시 일어섰습니까?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당을 지켰고 통합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 민주당을 지켰고 누가 일으켜 세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당원 동지 여러분이 저 손학규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민주당을 구하고 민주당을 통해서 국민을 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만만한 정당이 아님을,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을 키워왔던 여러분의 힘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의 저력과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는 대역전의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12월 대통령 선거 누가 박근혜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손학규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손학규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민생과 통합의 깃발 아래 성공한 경험과 준비된 안정감으로 유능한 진보의 길을 걸어온 손학규. 진보도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 손학규만이 중산층, 중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잘할 사람, 남북 평화 만들고 한반도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 성공한 경험, 검증된 실력을 갖춘 손학규, 준비된 손학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 이명박을 찍은 중간층, 중산층의 잃어버린 600만 표, 저 손학규가 다시 가져와 박근혜를 이기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저 손학규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경기도에서부터 승리의 길을 나아가 주십시오. 저와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연설자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법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특권공화국, 재벌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국민 아래 김두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갈 때 저 김두관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37세 최연소 남해 군수로 뽑힐 때도 저 김두관을 믿고 도와준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농민, 서민이었습니다. 제가 경남에서 지역주의와 당당히 맞서면서 싸우고 깨질 때도 김두관 같은 정치인 한 명은 필요하다고 저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준 사람들도 평범한 국민, 서민이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선거 사상 처음으로 야권 도지사가 탄생할 때도 저와 함께 해주신 분은 평범한 우리 도민,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한 국민들이 저 김두관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국민들을 배신할 수 없기에 기득권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25년간 단 한 번도 부정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또 단 한 번도 서민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김두관에게 평범한 국민들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익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고 지방을 살리고 복지를 넓히는 대통령이 되라고, 재벌과 특권층과 기득권을 감싸는 정치를 끝내고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피눈물을 닦아주라고, 그런 대통령이 되라고 평범한 국민들께서 제게 엄숙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10년 만에 당선된 도지사, 왜 제가 임기를 마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엄중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떨어질 배랑조차 없이 살기 힘들었는데 세상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를 통틀어 재벌과 특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없었습니다. 힘없는 서민의 눈물을 하는 후보가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재벌 만능주의가 만들어놓은 1대 99 세상을 바로잡을 후보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라는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 김두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완성해 국민들이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큰 산과 같은 정부를 만들라고 국민들이 제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2명의 동료를 잃고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는 쌍용 자동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간 철거 민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똑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한숨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차별 철폐를 외치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는 2030의 절규를, 출산과 보육 걱정 없이 해달라는 여성의 요구를, 등록금이 없어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대학생의 한 맺힌 소리를 정치가 듣고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10년, 20년 허송세월을 보내는 우리 정치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재벌회장의 한마디나 시장 통해서 40년간 생선가게를 하는 제 큰누님의 한마디나 모두 똑같이 존중받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수십 채 가진 강남의 부자나 월세로 간신히 생활하는 강북의 서민이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기업 사장이나 종업의 열맹 거느린 봉지공장 사장의 목소리나 똑같이 들을 줄 아는 그런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출마선을 냈던 땅끝 마을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쁨의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국민의 명령을 이대로는 완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물려받은 세력들을 깨지 못했고 조직적인 반칙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앞에 면목이 없고 국민들 앞에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 김두관 패권주의와 싸울 수 있는 불굴의 도전 정신과 국민의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특권의 바리케이트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패권주의의 녹슨 쇠사슬을 끊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할 패권주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정도로 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패권 세력은 반칙과 특권을 휘둘렀습니다. 경선을 망치고 당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5월 강주 영령들이 피로 지킨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이 만든 정당입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신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 대신 지킨 정당입니다. 이제 과거 역사는 묻어두고 민주당을 지키고 키워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다가 유신의 후계자 박근혜 집권이라는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 김두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한 목숨 바쳐서 정권 교체에 당당하게 앞장을 서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갱선을 하면서 우리 민주당에 쏟아졌던 모든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다 김두관에게 책임을 돌리시고 핵심과 통합에 나서 주실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 또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김두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민주당에서 모바일 선거는 사망했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모바일 선거의 희생자는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패권주의와 계파 정치는 사망했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패권주의가 사라지고 민주당이 반성을 통해 거듭 태어날 수만 있다면 저 김두관 기꺼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민주당 갱선 후 유종의미를 살리고 죽어가는 민주당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결선 투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김두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결선 투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선 투표는 정권 교체를 이뤄낼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는 결선 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통합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의 특권과 기득권을 깨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후보입니까? 누가 과연 민주세력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저 김두관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고단한 삶 해결할 사람. 누구입니까? 억울한 삶 풀어줄 사람. 누구입니까? 불안한 삶 바꿀 수 있는 사람. 정세균. 다시 보면 정세균, 자세히 보면 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시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슬로건을 내세운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균입니다. 어젯밤에 KBS 토론 보셨습니까? 이 모바일 투표 하기 전에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민주당 경선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지난 50여일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붉혔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같은 뜻이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리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물리치고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상대는 시장 만능주의와 승자 독식주의를 신봉하는 세력, 국민의 세금을 강바닥에 쏟아붓는 토건 세력, 권력만 잡으면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97년과 2002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원 모두가 열렬한 선거운동원이 돼서 김대중 노무현의 이름을 외쳤고 국민들은 지지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김대중 후보의 삶과 신념, 지역주의를 거부하는 노무현 후보의 원칙과 소신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를 일당백의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정부를 수립했고 IMF 위기를 극복했고 남북 평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민주정부는 역사를 진보시킨 정부, 시대의 소명에 부합하려고 하는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이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아버지는 자유당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저에게도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개혁의 상징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 제가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점이 무엇보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이미 마이너리그로 전락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각종 의혹과 추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규율과 질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오만과 무능과 분열이 자초한 것입니다.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실망하게 된 것이고 실망이 거듭됐기 때문에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위기는 당원이 무시되고 홀대받는 현실입니다. 자랑스런 60년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은 독재 정권의 탄압과 유혹에 맞서온 당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는 당원에게 있고 민주당의 주인도 당원입니다. 당원의 가치가 무시되면 당의 가치와 이념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당원이 무시되면 정당 정치의 근간이 무너지고 책임 정치 구현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의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당원이 당 운영의 중심에 우뚝 서야만 정당 정치, 책임 정치를 해낼 수 있고 정권 교체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8년 5월을 잊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평당원으로 서울광장 촛불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무슨 낯으로 이곳에 오느냐고 야유했습니다. 너희들이 잘했어야지 분열하고 싸우더니 대선도 총선도 망치고 민주당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hir난했습니다. 부끄럽고 답답했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을 외면하는 현실이 참담했고, 국민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뒷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지들을 규합해서 촛불 집회 현장을 매일 찾았습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녹색 점퍼를 입고 시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야유를 보내던 시민들이 물병을 건네주고 민주당이 제발 힘내야 한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 후 제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했습니다.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 4대 강공사를 막아내기 위해, 언론학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단식을 하며 싸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민주당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마침내 촛불 집회에서 외면받던 민주당이 선두에 서기 시작했고, 국민도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때 미워하고 외면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결국 국민들은 다시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의 힘에 기대야만 성공하는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세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민주당이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가자. 권력이 아니라 민생을 바라보자.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자. 비판하고 지적하되 애당심과 동지애를 갖자. 우리 내부부터 구악과 부패를 털어버리자. 그래야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의 길이 보이고, 그래야만 민주당이 세 번째 정부를 세워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선출되는 순간부터 당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당의 굳건한 지원을 받으면서, 당원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연대와 단일화의 주역이 되어서 새누리당과 대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우리를 뭉치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만약에 뭉치게 하지 못하면 패배의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의 중심을 잡을 후보, 당을 뭉치게 할 수 있는 후보, 지금 경쟁하고 있는 후보 중에 누구입니까? 저 정세균 한 번도 내 이름 앞세우는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티끌만큼의 도덕성 논란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통성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책 경쟁이나 TV 토론을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경제를 가장 잘 아는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정세균입니다. 저 정세균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경선은 진행 중입니다. 경기 서울에 마지막 승부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세균을 선택해 주셔야만 민주당의 자부심을 지키고, 민주당을 단합시키고, 민주당을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국민에게 지옥 같았던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같은 고통을 다시는 겪게 할 수 없다.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가정이 파탄나고 가장이 목숨을 끊는 고통,
경제 주권이 넘어가는 참혹한 재앙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사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차별적 조소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이익이 독점되고 대물림되는 사회,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승자 독식의 사회를 공평하고 정의로운 기회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횡포로 신음하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래서 자유경쟁과 공정분배로 시장의 활력이 넘치는 나라, 땀 흘린 사람이 대접받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정세균의 꿈은 계속됩니다. 민주당의 꿈과 국민의 꿈이 하나 되는 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사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세균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세균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세균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정세균을 지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연설자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제19대 국회의원이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선 결과를 보면서 저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절감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기를 염원하는 민심입니다. 그 민심이 저 문재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후보들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제 길고 힘들었던 대장정의 끝이 보입니다. 경선 동안 갈등도 있었습니다. 경쟁하다 보면 룰을 불평하기도 하고 심판 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도한 민심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민심을 받아들여 이제 경선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입니다. 단결 속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입니다.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모든 계파를 녹인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아우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권 교체의 대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후보들의 지역 연고를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호남에서도 영남 사람인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두 지역을 초월해 주셨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을 정통성이 저 문재인에게 있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을 저에게 걸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 당원 동지, 대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되기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제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를 위해,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제게 요구되는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변화입니다. 정권 교체뿐 아니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요구가 저를 선택하고 있다는 소명을 느낍니다. 경기도민들께서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신다면 그 진정성으로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새로운 역사,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당 국민 경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 경선은 대통령을 뽑을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 정치를 실현하고 민심에 가장 부합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바일 투표는 국민 경선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2002년 대선 후보 선출 때부터 시작해서 2007년 대선 후보 선출, 그리고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하여 하게 된 완전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정권 교체해낼 수 있도록 그 많은 국민들이 힘을 보태 주신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 경선의 대의를 살려내야 합니다. 국민 경선과 모바일 투표, 그리고 100만 명 넘는 국민선거인단 참여가 주는 이 변화의 힘을 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당이 참여해 주신 국민들의 성원과 민심의 요구에 부응할 때입니다. 기존의 정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만큼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수권 정당의 믿음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당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당 함께 쇄신해 나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제대로 쇄신하기만 하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대통합 성공해서 민주통합당 창당했을 때 국민들 지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갑시다. 저는 후보가 되면 우리 당의 쇄신 방안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당이 일체가 되어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권 교체 후에도 대통령과 당이 일체가 되어 정부를 운영하며 정책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와 함께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통합당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유신체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못하고 2,000명쯤 체육관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늘 박정희 대통령이 단독 출마해서 99.9% 찬성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영구 집권하는 총통제였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국민이 뽑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례없는 독재체제였습니다. 그 헌법이 잘못됐다, 비민주적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받고 사형까지 받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런 독재체제를 잘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혁당 사건, 박정희 유신 정권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민주인사 8분을 사법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대부분 판결 18시간 만에 가족들도 모르게 그 새벽에 사형 집행당한 바로 그 다음 날 그 울분 속에서 그에 항의하면서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가 구속되고 오랜 제적과 강제징집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 지금도 그 진실을 부정합니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재심무죄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국민 대통합입니까?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위무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 없이 그저 참배하고 방문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런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 독재의 뿌리를 잇는 그 정치 세력이 지금까지도 이 땅의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5.16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장악해온 거대한 정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재벌, 검찰, 언론의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 발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이들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의 주류를 바꿔내야 진정한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낡은 정치 문화에서 자유롭습니다. 저는 재벌에게 신세 진 일 없습니다. 비공식 정치 자금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 힘으로 기득권 정치와 재벌 그리고 정치 검찰의 특권 네트워크를 반드시 깨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겸손한 정치 하겠습니다. 부패한 정치, 돈이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으로 다시 돈을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처럼 여기는 정치와 단호하게 결별하겠고 청산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정권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정치교체, 시대교체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